안녕하세요. 속전하려 원장 심상집입니다. 오늘은 허리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 통증의 원인이라고 하면 근육이나 인대, 힘줄, 디스크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허리 통증이 정확히 어디에서 유발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임상하고 또 연구하고 확인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통증은 어디에서 생기는 걸까?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근막 추나 치료를 주로 하다 보니까 환자의 허리를 직접 만져서 원인을 찾고 그리고 치료를 하는 시도들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허리 통증이 정확히 어느 조직에서 유발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했고 이것을 찾기 위한 노력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근육 인대에서 허리 통증이 유발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분명히 허리 근육이나 인대가 아닌 곳에서 오히려 환자의 통증과 더 일치하는 어떤 그런 정확한 어떤 그런 조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서야 이게 근막이라고 단정을 짓게 됐고요. 오랫동안 임상을 통해서 이걸 확인한 이후에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허리 통증이 피부 가까운 곳에서 잡힌다는 사실에서 저희가 이거 처음 출발한 건데요. 여기 MRI 이제 그 사진을 보시면 이쪽이 등 쪽이고 여기가 이제 배 쪽이고 여기가 극돌기입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의 허리 통증이 유발되는 지점을 찾아서 허리를 누르다 보면 여기가 지금 극돌기인데 이렇게 깊이 극돌기까지 깊이 누르거나 이 바닥까지 누르게 됐을 때보다 오히려 여기 지금 이 얇은 선으로 지나가는 게 이게 표층 근막이거든요. 여기는 지방이고 여기가 이쪽이 피부가 될 겁니다. 여기 피부에서 살짝 아래쪽 극돌기까지는 닿지 않고 그 중간 지점에서 이 중간 지점을 눌렀을 때 환자의 통증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통증점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찾게 된 통증점은 환자의 자각 증상과 100% 일치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거 손으로 누르면은 통증이 발현이 되고 떼면 바로 사라지고 마치 스위치를 킨 것처럼 누르면 통증이 있고 떼면 사라지고 이게 몇 번을 반복해서 똑같이 재현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압동점에 있는 어떤 그 손상 조직을 찾아서 줄이게 되면 그 줄어드는 만큼 분명하게 통증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임상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인을 통해서 허리 통증이 유발되는 정확한 지점이 근막이 아닐까 저희가 생각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 허리에선 도대체 어느 근막에서 문제가 되느냐? 보면은 해부학적 어떤 이런 사진을 보면 여기 이렇게 이 광배근과 엉덩이 근육을 연결하는 어떤 그런 근막이 있는데 이게 흉뇨근막이라는 겁니다. 이게 허리에만 이렇게 크고 넓은 근막이 존재하는데요. 이게 여기 그림에서 볼 때는 완전하게 이렇게 서로 분리돼서 엉덩이 근육이라든가 다른 근육 조직들이랑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실제로 다음 이제 그림에서 보면은 이 광배근에서 연결돼서 이쪽 반대쪽 엉덩이 근육까지 완벽하게 같이 연결이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실제 이 흉뇨근막이 하는 일을 보면은 이 광배근과 대둔근의 힘을 서로 연결해서 상체와 하체 근육을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주고요. 허리 기립근, 척추 기립근의 움직임을 선도하게 됩니다. 만약 허리를 앞으로 굽힌다 그러면 앞으로 허리가 쏠리지 않게 뒤에서 잡아당겨 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뒤로 젖힐 때는 허리를 뒤로 받쳐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이 흉뇨근막의 역할이 허리에서 마치 어떤 천연 복대처럼 실제로 작용하는 게 이 흉뇨근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흉뇨근막이 허리 통증과 얼마나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 흉뇨근막을 보시면은요, 이게 실제 사체를 해부한 그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은 흉뇨근막이 다른 조직들과 거의 구분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보신 그림처럼 완전히 독립적으로 어떤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시면은 이 광배근, 외복사근, 이 복부 근육 쪽이랑 그다음에 특히 엉덩이 쪽 근육하고는 거의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허리 쪽에 어떤 그런 이 흉뇨근막의 뭉침이라든가 아니면 뭐 찢어짐 아니면 뭐 늘어짐 이런 어떤 변화들이
허리 통증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허리 통증이 여기에 병변이 생겼을 때 이쪽 근막을 잡아당김으로 인해서 엉덩이 쪽으로 통증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게 이 흉뇨근막으로서 완벽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허리 그 문제가 엉덩이로 전해지는 게 이 흉뇨근막으로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설명이 된다는 거죠. 흉뇨근막 생리를 보면은 흉뇨근막에는 근육보다 6배에서 8배 많은 자유신경 종말신경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유 수용성 감각 신경세포가 존재하고요. 이 자유신경 종말신경세포는 이게 통증을 나르는 통각신경세포로 작용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허리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종류의 통증들을 설명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뭐 뻐근하다, 누른다, 찢어진다, 뭐 뜨겁다, 차갑다, 이런 어떤 이렇게 다양하게 벌어지는 통증들이 이 흉뇨근막의 어떤 그런 병변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근육이라든가 어떤 인대, 디스크만으로는 이 다양하게 벌어지는 어떤 이런 통증들을 일일이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흉뇨근막을 놓고 보면은 그 통증들이 다양한 이유도 분명히 설명이 되고요. 이 통증들이 허리 쪽 통증이 복부랑 연결되고 엉덩이랑 연결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이 흉뇨근막에는 교감신경이 다량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다른 어떤 뭐 과도한 노동이나 운동, 뭐 무리한 행동 이런 걸 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허리 통증이 심해지는 것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교감신경이 다량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숙면을 취하지 않거나 아니 지속적인 과로 상태에 누웠을 때 이 교감신경 흥분으로 인해서 흉뇨근막이 잡아당겨져서 이 부분이 타이트해지다 보니까 순간 어떤 그런 뭐 허리를 굽힌다던가 돌린다던가 뭐 이런 이런 동작들에 의해서 여기가 찢어지거나 손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갑작스러운 어떤 요통의 발생에 대해서도 충분히 훨씬 더 자연스러운 설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척추의 굴신, 신전 같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디스크가 아닌 근막 유착에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뭐 굴신을 하게 되면 디스크가 후방으로 밀려서 뭐 소묘류를 찢는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굽혔을 때 어느 곳에서 과연 가장 많은 움직임이 벌어질까요? 바로 뒤쪽입니다. 뒤쪽이고 가장 많은 압력이 걸리는 것도 뒤쪽이에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쪽 그 흉뇨근막 쪽에 가장 많은 신경세포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럼 과연 어디에서 통증이 가장 민감하게 발생할까요? 바로 여기 뒤쪽입니다. 뒤쪽. 네. 마찬가지로 반대로 또 뒤로 젖혔을 때는 가장 많이 압력을 받고 눌리는 것이 이쪽 뒤쪽이에요. 뒤쪽. 그러니까 척추를 앞으로 굽혔다가 뒤로 젖혔다가 할 때 이거를 잡아주고 받쳐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흉뇨근막 쪽이고요. 그러니까 이쪽 근막 쪽에서 병변이 주로 나타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이쪽 척추 흉뇨근막 쪽에 병변이 생겨가지고 이 극돌기가 유착하게 되면 당연히 굽힐 때와 이렇게 젖힐 때 각도를 제한하게 될 거고요. 그게 오래되면 이 극돌기 쪽에 있는 인대와 완전히 굳어서 척추 마디의 가동성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허리가 뻣뻣해가지고 잘 못 굽히거나 잘 못 젖히는 분들은 근본적인 문제가 이 극돌기 쪽에 있는 흉뇨근막과 인대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근막 치료는 무엇인가? 그러면 근막을 도대체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근막은 그 의미 구분 없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면이 있었는데요. 근막을 치료한다고 통상적으로 말하지만 정확히 어디를 치료한다는 것인지, 또 근육 치료와 무엇이 다른지 모호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 원인이 이 근막 손상의 진단 자체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한의원의 근막 치료 방법은 허리를 직접 만져서 원인을 찾는 어떤 그런 진단수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왔고, 그게 최근에 근막 연구와 접목해서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막 치료가 왜 그동안 이렇게 정확하지 않고 모호한 점이 있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네, 근막의 구조를 보시면은 이게 누른다고 다 같은 효과가 나지 않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여기 근막의 구조를 보시면요. 여기 피부고 얕은 쪽 근막, 깊은 쪽 근막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 흉뇨 근막은 얕은 쪽 근막에 속하고요. 병변이 주로 여기 있다 보니까 너무 세게 눌러도 안 되고 너무 약하게 눌러도 안 되고 딱 여기 얕은 쪽 근막에 최적화된 그런 어떤 누르기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웠던 거죠. 그게 어렵다 보니까 일단 진단 자체가 정확하게 될 수가 없고요. 진단이 되지 않으니까 역시 치료도 명확하게 되지가 않는 겁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 환자분은 허리 통증 없이 다리 저림을 호소하는 분이었는데 이 환자분의 증상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어떤 손상 부위는 딱 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나 이런 다른 데를 자극해서는 이 환자의 어떤 통증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원인점을 찾을 수가 없었고요. 찾을 수가 없고 그 원인점은 정확히 요 부분 안에서만 있었고 여기를 눌러야지만 이 환자의 증상과 100% 일치하는 어떤 그런 증상이 재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치료도 요 부분을 반드시 포인트로 삼아야지만 증상 개선이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근막 손상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작고 미세하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 자체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근막 치료가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근막 손상 자체가 작고 미세하기 때문에 손바닥으로 누른다거나 뭐 주먹 너클로 문지른다거나 아니면 팔꿈치를 쓴다거나 아니면 도구나 기구로 써서는 애초에 진단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막 손상에서 비롯되는 통증 양상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허리, 엉덩이, 다리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통증들이 사실은 거의 전부 근막 손상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닐까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근막 손상과 증상은 너무나도 분명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어서 만약 A라는 증상이 있다면 A라는 손상이 근막 내에 반드시 존재하고요. 그리고 A라는 손상을 치료하게 되면 A라는 증상이 분명하게 해결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최근 그 허리 통증을 디스크로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좀 억지스럽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가령 허리를 삐끗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디스크 섬유륜이 찢어지는 어떤 그런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도 여러 번씩 삐끗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삐끗하면서 허리가 한쪽으로 틀어지는 분이 있는데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는 뭐 오른쪽으로 틀어졌다가 오후에는 또 왼쪽으로 틀어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디스크로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삐끗할 때마다 그때마다 섬유륜이 계속 찢어지는 걸까요? 이거는 좀 억지스럽다고 생각이 되고요. 겉을 마치 랩처럼 싸고 있는 근막이 계속 늘어나고 찢어지고 뭐 뭉치고 이런 데서 통증이 유발된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흉뇨 근막이 요통을 유발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내용이 제대로 잘 전달됐을지 조금 걱정은 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생소한 데다 보여드리면서 뭔가 설명을 드렸다면 조금 더 자연스러웠을 텐데 이게 말과 글로 좀 복잡한 내용을 압축하려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쉽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